최강의 무공 중화 5결과 방파의 장문인의 자리를 두고 대사형 금호와 사제 무적이 일본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이들은 일본율의 방파의 정통성을 따지고 무적은 일본인 제자 김태보를 데려오고 금호는 중국인 제자 화영홍과 괴복을 대동합니다. 무적은 중국인 사형이 장문인이 되는 게 불만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빗속에서 무적이 먼저 검기를 날리고 금호가 이에 응수합니다. 대결은 진검승부로 이어지고 금호가 날린 검기에 무적이 밀리고 연속으로 날리는 검기에 무적의 검에 달린 방울이 떨어지며 승부는 금호 쪽으로 기웁니다. 道中不二，我们再打过。我不会再跟你打了，今天胜负已分。 결국 대결은 금호의 승리로 끝나고 무적은 자신의 제자와 물러갑니다. 이 대결로 금호는 내상을 입습니다. 이후 금호는 제자인 화영웅에게 중화오결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금호는 숨을 거둡니다. 전살 고성 성운의 운명을 타고난 화영웅. 그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1913년 금호사부의 제자가 된 화영웅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양인의 흉계에 살해된 부모를 마주하게 되고 부모를 죽인 자를 찾아내 집안의 가보인 적검으로 복수하지만 이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떠나기 전 연인인 재유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고 재유는 영웅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처참하기가 그지없었는데 힘을 숨기고 감독관 밑에서 광산의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감독관에 저항한 광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지만 사형인 괴복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부두에서 인력거로 일하다가 뉴욕으로 찾아온 임신한 재유와 다시 재회하게 되고 중하루라는 여관에 신세를 지며 차이나타운에서 은신하며 지내게 됩니다. 화영웅이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지내던 중 금호의 제자를 제거하기 위해 무적이 자신의 제자 일본 닌자 5인방을 보내고 화영웅과 괴복은 이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5의 일본 닌자들은 물, 불, 흙 등의 각자 5대 원소의 특성으로 공격해옵니다. (2 대 5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닌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화영웅과 괴복은 이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패퇴시킵니다. 이어서 화영웅이 수라를 적범으로 베고 그녀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의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해줍니다. 이 일로 수라는 화영웅을 연모하게 됩니다. 한편 수라를 좋아하는 일본 닌자의 리더인 김태보는 이 사실에 분노하고
제유가 중하루에서 남녀 쌍둥이를 출산하는 순간 这是你的女儿， 그는 중하루에 불을 지르고 이 여파로 딸이 납치되고 제유가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화영웅의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되자 圣奴， 그는 친구인 생노에게 아들을 맡기며 你把 중국으로 我把剑 보내고 兄带回乡下。我现在就把中华 일본으로 가서 금호 사부에게서 중화 5결을 전수받고 금호 사부가 죽은 후 홀로 멀리 떠납니다. 大叔的应该是师傅。 그 후 16년이 흘러 화영웅의 아들 화거뭉이 아버지를 찾고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중하루에서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중하루 주인인 원무와 만나게 되는데 你听了你爹这么多故事， 원무는 차이나타운에서 중하루를 운영하며 핍박당하는 중국인들의 선봉에 서는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明天 이후 원무와 화영웅의 옛 동료인 나한이 特别有意义。 광산에 노예로 일하는 동포들을 구하려고 하자 已經成為我哋華工嘅人間地獄。明天，我想里應外合，舉鋼牛谷，救我們的同胞逃離。 이에 거뭉도 동조하여 같이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경극 공연자로 위장해 광산에 잠입하고는 폭동을 일으켜 광산의 감독관들과 대치하고 총과 폭탄을 쓰는 그들을 쓰러뜨리고 동포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다 거몽이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 是你华家3代的克星。 화영홍이 나타나 그를 구하고 我女儿呢？有啊。 과거 광산에서 억누르고 참아왔던 힘을 개방합니다. 다시 중하루로 돌아와 거몽은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하고 我一出世就没有你没有娘，我都很羡慕的。我羡慕他们有爹娘疼。我命犯天煞孤星，我身边所有的人都没有好终。 그리고는 거몽에게 엄마의 사진을 주고 你长大了，阿爹。 그리고 화영홍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 수라가 그를 찾아오고 我知道你始终不能忘记你妻子。 그는 계속 수라의 마음을 외면하고 수라는 사부인 무적이 그와 대결을 위해 미국에 왔다고 알립니다. 뉴욕에 온 숙적인 무적은 화영홍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무적이 중하루로 찾아오고 叫华英雄那头缩头乌龟滚出来！ 중하루의 동료들이 그에 맞서지만 그의 엄청난 무력에 쓰러지고 이에 원무가 나서지만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거몽에게 일격을 날리려 하자 화영홍이 나타나고 그동안 숨겨놓은 적검을 꺼내들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대결 장소를 옮깁니다. 是否一定要分出胜负？对，不是你死，就是我亡。 그들은 자유의 여신상 위에서 대결을 시작하고 화영홍은 지난 16년 동안 전수받은 중화 5결을 수련해왔고 무적은 이 결투를 위해 숙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자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아내마저 죽였습니다. 你為咗我仔，為咗我所愛嘅人，打敗你。 그리고 대결 중 화영홍의 적검이 부러지자 냉정한 대결을 원하는 무적은 검을 부러뜨리고
손으로 검기를 날립니다. 이어지는 최후의 일격에서 서로의 필살기를 날리고 이 승부는 화영호의 승리로 끝납니다. 无敌，你输是因为你漠视爱。告辞了，各位保重，告辞，保重，各位请多多保重，保重了。 이제 화검응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화영응은 근처에서 무사히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영화는 마양성의 장편 만화 원작 중화영웅을 실사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작 만화의 방대한 스토리를 영화 한 편에 담으려다 보니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스토리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유이강 감독의 전작 풍운에 출연한 경희건과 양공여 커플이 그대로 등장하여 열연했고, 양공여는 풍운에서 요절하더니 이 영화에서도 출산한 뒤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20세기 초 서구 열강에 시달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주고 강하고 정의롭지만 고독하고 불운한 영웅의 모습을 그려내려 했지만 이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CG가 좀 투박하긴 했지만 빗속의 검투 장면이나 자유의 여신상에서의 마지막 대결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의건의 팬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로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